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미중 씨가 휴장인 만큼 오늘의 특별한 글로벌 비트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원래 서영 앵커가 저희 이 시간에 특징주들 짚어주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휴장이었던 만큼 또 특별하게 우리가 최근에 사랑하고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함께 보시죠. 네, 인기 종목 탑5 한번 골라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5가지 종목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슈적인 면에서는 애플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폭발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 꼽아봤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일라이릴리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급등주, 급락주 중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어도비 시스템즈 꼽아봤습니다. 애플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애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최근에 많이 들려오지는 않았는데요.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하나는 비전 프로 이야기, 그리고 2번째는 접는 스마트폰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제품을 수량하고요.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제품을 출시한 지, 이 비전 프로를 출시한 지 약 14일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반품 신청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싼 가격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통이나 멀미, 눈 피로가 있다. 그리고 조작감이 좀 아쉽다라고 하고요. 또 해상도도 너무 낮아서 시야에 방해가 된다고도 하죠. 이렇게 보면 살 이유가 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방금 말했던 이런 이슈들이 좀 개선이 되게 된다면 다시 살 의향이 있다라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2번째 이슈로는요, 접는 스마트폰 이야기인데요. 방금 다시 전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구성이 부족해서 이 접는 스마트폰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 출시를 좀 보류를 하고요. 대신에 접는 아이패드 먼저 개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 방금 전에 잠깐 봤던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거래량 급등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흘 만에 40%나 급등을 했다고 해요. 지난 금요일에만 9%가량 오른 바가 있었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가격이 크게 오르고요. 또 거래량도 많이 늘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량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JP모건에서는 현 추세라면 코인베이스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정말 꾸준히 우상향 곡선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라이릴리가 제약사 중에서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을 했는데요. 뭘 믿고 그러냐라고 한다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약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하고요. 또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치료제들의 매출 성장률이 좋아서 충분히 1조 달러 가능하다고 합니다. 4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주로 꼽아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금요일에 6%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호실적을 내고 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와줬는데요. 올해보다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모멘텀이 내년까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참고해보시면 좋을 종목이라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도비 시스템즈로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만 7.4%가량, 그리고 2월 둘째 주에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주요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오픈 AI에서 공개한 영상 편집 툴 소라 발표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AI를 통해서 만든 영상들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면모들이 좀 있었는데요. 소라를 통해서 생성된 영상들은 꽤 사실적이고 또 퀄리티도 높았죠. 이 때문에 비디오 제작 쪽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도비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도비도 AI 도구들을 좀 공개를 하면서요. 한때 숨겨진 AI 수혜주다라는 별명도 얻기도 했었는데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해낼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기 탑5 한번 살펴봤고요. 혜은 앵커와 함께 글로벌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비트 대통령의 날 휴장을 맞아서 앞서서 마켓픽에서는 대선 관련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헤드라인에서 어떤 내용들 다뤄드릴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미국과 일본, 중국 증시를 함께 다뤄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첫 번째 헤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 머니투데이의 서학픽 기사입니다. 과연 우리 서학 투자자들은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고 어떤 종목들을 많이 덜어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 투자자들은 지난 7일에서 13일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1억 3,663만 달러를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규모는 직전주에 5억 달러대, 그 전주에 4억 달러대에서 줄어든 겁니다. 주가가 200달러 밑에 머물러 있는 테슬라에 대해 저가 매수 차원의 대규모 순매수가 주가가 많이 오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RM홀딩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선 추격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불 3배 ETF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 이상으로 높게 나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자 TMF의 매력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은 6주 동안의 랠리를 마치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학 투자자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담아낸 종목들, 덜어낸 종목들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종목은 지난 한 주 동안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에 따라서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의 수익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담아낸 서학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수익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셨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식었다라는 것이 이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도체 매수, 특히 AI 붐에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여줬던 서학 투자자들의 기류의 약간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56% 상승으로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국의 긴 연휴 기간인 우리로 치면 설 연휴 기간이었던 춘절 기간 동안 소비가 얼마나 살아났고 이를 통해서 중국 경기의 전망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블룸버그 통신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노무라홀딩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추정에 따르면 8일간의 연휴 동안 1인당 관광 수익은 2019년 비슷한 기간에 비해 9.5% 감소했습니다. 이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디플레이션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라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팅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침체는 봄으로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물가 하락 등 디플레이션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 소비 추이를 이 빨간 선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보다도 다소 줄었다는 이야기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중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살아나야만 경기가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한 작은 소비의 신호들이 이번 춘절 연휴 동안에는 그다지 강하게 포착되진 않았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직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증시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중일 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BOJ의 통화정책 선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채보다 주식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블랙록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이 올 3월로 기대되는 일본의 BOJ 정책 전환으로 일본 주식시장이 최대 승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인플레이션이 매달 물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면서 2007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블랙록은 BOJ가 이르면 3월부터 점진적인 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과 유럽 시장의 제한적인 통화 환경과 대조되는 덕분에 일본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니케이 225 스탁 에버리지는 작년 28% 상승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15% 상승했으며 역사적 정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케이 지수의 최근 흐름을 또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죠. 초록색과 검정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검정색 선이 일본 증시의 전반적인 모습, 그리고 초록색이 니케이 벤치마크 지수를 상징하는 건데요.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솔솔 풍겨나오고 있는 BOJ 통화 정책에 대한 전환 기대감, 이 부분 역시도 니케이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서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가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나가는 와중에 일본 증시에 조금 더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헤드라인. 이번엔 전기차 이슈인데요.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입지, 점차적으로 많은 위협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세에 더해서 최근에 이 도요타에서 발표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도 테슬라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비아디가 또 한 번 지출을 하기로 감행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샤오펑이 격화되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에 맞서 4,000명의 직원을 추가하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에 35억 위안, 우리 돈으로 4억 8,6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110만 대에서 지난해 490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상하이 컨설팅 회사인 오토모빌리티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중 약 120만 대만이 순수 전기차였으며 29%는 테슬라 차량이었습니다. 나머지 75%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14개국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2023년 전년 대비 30% 증가해 전기차 등의 증가율 20%를 웃돌아 도요타 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함께 보시죠. 테슬라가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비아디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전기차만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격화되는 중국과의 경쟁, 거기다가 전기차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 테슬라의 이번 한 주 동안의 주가 추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글로벌 비트는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